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타이밍이 있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합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합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에 대한 의사가 분명해서 합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또는 피해자의 성향이나 지금 피해자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쨌든 지금 당장 합의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합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합의 금방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합의 시점은 보통 보험사 직원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전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합의 시점이 결정되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조기 합의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조기 합의라는 것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기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사고일로부터 2주 이내, 병원 통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병원 안 가고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을 조기 합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보험사 직원에게는 일사고과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보험사 직원들은 이 조기 합의 목적을 위해서 전화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상의 경우, 사고 피해가 타박상, 염좌 진단 이런 경우에는 바로 합의를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고라도 섣불리 조기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로 후유증, 교통사고 난 지 바로 후유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이 합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합의 시점에서, 딱 그 시점에서 내 몸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치료받을 그런 날짜를 협의를 하게 되는 건데, 말로는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셔야지 합의금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요. 내가 일전에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20일 치료 받기로 했어. 근데 열흘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흘만 책정해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 몸 상태, 과거의 내 몸 상태와 현재의 내 몸 상태는 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나는 20분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기존보다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인 경우, 내지는 좀 큰 사고인 경우, 누가 봐도 사고 났는데 차박 찌그러져 있고 야 이거 진짜 아프겠다 싶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라면 후유장애를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 합의 관련돼서는 사실 무조건 조금 멀리 하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시장애나 영구장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해서 나아지는 것인지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이게 결국은 장애인 건데, 이 후유장애를 인정을 받으려면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 후유장애는 처음에 사고 났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 후유장애 진단서는 최소한 사고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사실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충분히 경과를 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도 좋은데, 이상이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 발생했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조기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 직원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은 합의금도 왕창 받고 너는 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향후 치료 금액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합의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그 똑같은 사고로 인해서 아픈 거를 자동차 보험을 다 끝내놓고 의료보험으로 또 받는다? 이거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향후 치료 비용 10,000원, 20,000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평균 치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평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의원의 경우는 지금 60,000원, 70,000원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다녔던 한의원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때 가서 정형외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는 저희 앱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치료 몇 번 받았고 지금 비용 얼마나 나갔냐, 그래서 평균 얼마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드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 내지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기타 뭐 그런 브로커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노동 대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좋게 하려면은 시간을 너무 길게 끌기보다는 적정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합의하는 게, 그렇게 더 많은 건을 처리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사실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는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좋으니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해관계자가 소개시켜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사실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서 서둘러 막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를 찾을 때는 최소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앱에서 손해사정사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만족도나 이런 거 체크할 때 사실 저희 쪽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반영이 돼가지고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희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는 사실 어디서는 유료로 상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나셨는데 물어볼 곳이 없으시면 저희 앱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정한 합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교통사고 난 분이 있으시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저희 유튜브 채널 알려주세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